네, 반갑습니다. 권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조선왕조는 태조 이성계를 시작으로 그의 혈통을 기반으로 한 집안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왕조 27명의 왕 중에서 적통인 왕은 단 7명밖에 없었으니 그 복잡한 스토리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선시대의 왕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봤는데요. 정사인 조선왕조실록과 기타 전해져 오는 여러 기록들을 참고로 하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는 한 나라를 건국한 걸출한 인물이지만 사실 그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정빈 김씨라는 새어머니 밑에서 이복 형제들과 함께 성장했던 어린 시절 아픔이 있었습니다. 새어머니인 정빈 김씨는 그의 집안의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하대하던 노비가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성계는 새어머니께 예의를 다해 대했고 정빈 김씨도 이성계를 친아들처럼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비록 쿠데타였지만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고 대단한 야심가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용비어천가의 기록에 보면 태조가 말수가 잦고 신중한 성품이며 사람을 대할 때 온화한 기운이 화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용비어천가는 3대 왕을 칭송하는 글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성계는 부하들을 예로 대해서 많은 병사들이 이성계의 부대로 소속되기를 희망했었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넓은 포용력과 리더십을 가진 인물임을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의 군주로 알려져 있는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 그는 사실 고려 말에 문과에 합격한 유일한 인물이었으며 심지어 고려 말에 벼슬까지 했었습니다. 무신이 은근히 천대받던 그 시절에 방원은 집안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이방원이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를 도와 함께 했었던 동지는 원경왕후 민씨와 처남들이었었는데요. 방원은 왕비가 된 후 후궁을 두기 시작하는데 조선 왕조에서 가장 많은 후궁을 둔 인물로 선정됩니다. 이에 열받은 민씨는 내가 목숨을 걸고 상감을 그 자리까지 올렸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대드니 부부 사이는 점점 틀어지게 됩니다. 이방원은 권력을 잡고 있었던 처남들 때문에 기가 살아서 저런다고 생각하고 민무구, 민무율 두 처남을 영모를 뒤집어 씌워 유배를 보낸 후 스스로 자결을 명합니다. 이방원의 어머니인 신의왕후 한씨는 아버지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1년 전 개경에서 사망하고 이성계가 21살이나 차이 나는 새어머니인 신덕왕후 강씨를 계비로 드립니다. 이방원은 사실 새어머니 강씨와 사이가 좋았는데요. 이성계가 강씨의 둘째 아들인 방석을 세자에 책봉하면서 열이 제대로 받아버립니다. 이게 다 새어머니 강씨의 계략이라 생각하고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복 형제들을 싹 죽여버리고 결국 왕위를 탈환하는데 추후 이성계가 죽자 도성안 덕수궁 근처에 있었던 강씨의 무덤을 파헤쳐 지금의 정릉으로 옮기고 성물들은 청계천 광교에 돌다리를 만드는 데 쓰게 했죠. 만인이 밟고 다니라는 의도였습니다. 이방원은 정말 뒤끝 장렬하는 성격이었고 자신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싹 잘라버리는 잔혹한 스타일이 아니었나 짐작됩니다.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은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보면 충녕대군은 천성과 기품이 어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부밖에 몰랐던 대표적인 모범생인 충녕은 맏형인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기 때문에 사실 왕위에 전혀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녕대군이 대단한 조선판 카사노바였습니다. 성추문이 끊이지 않았고 태종실록에 보면 매형이 첩까지 건드리지 않나 유부녀를 희롱하지 않나 정말 대책 없는 인사였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에 충녕대군은 형을 계도하기 위해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계속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세자 양녕은 아버지인 태종의 눈밖에 나면서 세자가 폐위되었고 그 자리를 모범생이었던 충녕을 앉히게 됩니다. 세종은 어진 성품이었지만 도의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엄격하셨고 백성에게는 천사요 신하들에게는 악마인 분이셨습니다. 어린 단종을 끌어내리고 왕위를 갈취한 7대왕 세조는 문보다는 무에 능했으며 동각잡기의 기록에 보면 활쏘기와 말타기가 매우 능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거정의 필원잡기에 보면 세조는 술자리를
자주 가졌는데 정승들에게 벌주를 먹이며 농락하는 걸 즐기면서 자신이 신하들과는 급이 다른 지존임을 과시했던 포악하고 잔인했던 성품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조의 두 아들은 20살도 안 되어 단명하였고 적통은 아니었지만 구대왕 성종이 등극을 하면서 세종 버금가는 성군의 위협을 세우게 됩니다. 문화의 황금기였으며 경국대전을 완성하였고 개국부터 득세를 해온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통 성리학을 신봉했던 살인파 학자들을 대거 기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생활을 떠들어보면 너무 여색을 밝혀서 후궁들 간의 암투와 갈등이 끊이질 않았으며 태종 다음으로 후궁을 많이 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많은 궁의 여자들도 양에 차지 않았던지 저녁에 몰래 궁을 나와 기생집을 전전하였다고 하니 그 가운데 어우동의 스토리를 남기기도 합니다. 성종은 대단한 정력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계속 걷더니 여인의 시기와 질투를 막을 수는 없었겠죠. 그 꼴을 보다 못한 그의 비인 패비 윤씨와 심한 격투기를 벌이다가 그만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깁니다. 용안에 상처를 내고 살 수 없겠죠. 이를 안 인수대비에 의해 그녀는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데 패비 윤씨가 죽으면서 피 묻은 천조각을 남기게 되는데 그걸 안 버리고 꼭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죠. 훗날 그것이 발단이 되어 그의 아들 연산군의 폐악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왕들도 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데요. 추후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